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민심의 바로미터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을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합니다.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긍정 평가가 33.3%, 부정이 64.8% 나왔죠. 이게 2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다른 조사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2주 전에 비하면은 긍정이 줄고요. 한 0.6% 정도. 부정이 한 0.9% 정도 늘었습니다. 네. 올라갔죠. 지금 MBS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평가가 줄었어요. 거기는 5%나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그 민주당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긍정은 더 줄어들고. 물론 우리 거의 긍정이 뭐 거기 긍정보다 좀 더 낮았습니다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는 방금 전에 김병주 의원이 출연했지만 중도 보수가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홍범도 같은 이슈인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 뭐 철거 이전이라든지 네. 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뭐 오염 처리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도 보수로부터도 공감을 받는 이슈는 아니죠. 왜냐하면 뭐 오염 처리수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여론조사도 있지만 빅데이터로 보면 확연히 공감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그 얘기예요. 1946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43년도. 43년도요? 네. 43년도에 돌아갔었는데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7살이었다. 그건 예. 1920년대. 그러니까 이제 노영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걸 국방부에 있는 기자들이 다 이야기해요.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의 일관된 대답은 완전히 이 질문에 그냥 난감해합니다.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이 없죠, 솔직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계속 한마디만 해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소련 노동당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공짜 들어가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 반공이기 때문에 공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남노당이에요. 남녀당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노당이잖아요. 공산당이 아니고. 이번 그 조사 이렇게 보시면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네. 상당한 차이로 많아요. 예, 이건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특히 보수세가 강한 충청 지역 같은 경우도 긍정하고 부정 평가 차이가 42.5%입니다. 그래요. 예, 40.5%. 수도권보다도 차이가 더 나요. 어. 예, 대구 경북 지역이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19.1%가 더 많습니다. 네. 이 지역조차도. 예. 그러니까 이번 주도 보시면은 뭐 대통령발, 뭐 정부발 이런 아까 홍범도 장군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상한 논란이 뭐 항상 대통령한테서 나와요. 연찬의 발언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다 이번 민심에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해병대 이슈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국방부에서 안보 관련해서 뭐 북한과 어떤 안보 이슈가 있다. 또는 뭐 중국과 안보 이슈가 있다. 일본과 뭐 카디즈 이야기가 있다. 네. 독도 이슈가 있다. 그러면 국방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국방부의 지금 사안들을 보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한 것에 대한 지금 논란, 그 다음에 흉상 이전 논란, 국방부가 온통 논란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 연찬의 발언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념 전쟁 하자고 대통령이 한 거고 싸워라 뭐 이런 말을 한 거고 그 3.1절 기념사 때부터 뭔가 냄새를 솔솔 풍기더니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런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이 자기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한번
방향을 한번 세워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그런 걸 세울 수 있습니까? 네. 그 대한민국하고 그렇게 국민이 만만해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자기가 가장 다 그 방향으로 갑니까? 하여튼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요. 예, 그것이 아무리 정부에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뭔가 핑계를 대도 그거 좀 이상한데 내가 마음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더 이겁니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그랬어요. 이념. 도대체 지금 1940년대도 아니고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2023년도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 정말 소련하고 그 냉전 시대에 정말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전 세계가 싸우고 있을 때 그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말했던 것 같아요. 제일로 중요한 게 이념이래. 대통령이 한 국가의 원수가 제일 중요한 건 이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이했어요. 게다가 그 이념 전쟁의 최전방에 서신 분들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이전을 시도하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이 무도한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오염수 문제 걱정됩니다 말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적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떻게 국무위원 보고 정치인이니까 맞서 싸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하다가도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노 진행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왜냐하면 돼요. 지난해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취임사의 내용과 최근에 연찬회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그동안 자꾸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좀 그래도 다른 방향도 있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경우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미 알았어요. 전 이미 작년에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핵심 두 가지예요. 네. 반공. 그다음에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문. 이 문재인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되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반공, 반문. 이 기조로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들의 답변도 보면은 이 원희룡 장관한테 그 이야기를 묻잖아요. 이제 김문기죠. 김문기 위원장이 아니 정치적인 중립을 좀 할 수 있다고 좀 선언을 해주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잠깐 다 답변이 끝나신 거예요? 네. 정상화 정치 중립 선언은 안 하시나요? 끝났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기각된 사유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법조인들이. 원희룡 장관 사법고시 막 수석 이런 거 학교 들어갈 때 수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정부 사람들, 이 정권 사람들은 대답이 궁색해지면 문재인, 노무현 소환해서 그러니까. 하는 게 습관이고요. 말하자면 지금 윤 대통령은 아주 뭐 싸움을 되게 좋아하는 진짜 싸우는 거 진짜 좋아하시네. 대통령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면 모두 다 적이다. 그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은 거가 아닌가. 그리고 그 적으로 규정되는 대상이 보시면은 시민단체라든지 노조, 뭐 비판 언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일본 오염수에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 유승민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기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그게 말이 되냐. 게다가 대통령의 공천과 승선을 떠올리며 열심히 박수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나 큰 소리치는 방구석 여포. 네. 이 방구석 여포가 대통령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방구석 여포나 할 일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느냐. 난 이해가 안 간다. 뭐 이제 이런 그 충성 경쟁이 아주 너무 심하죠. 그거 보고 정말 좀 약간
닭살이 돋던데. 글쎄요. 그 무슨 민주평통이죠. 네, 민주평통에서. 태양. 네. 너무 찬사가 너무 노골적이고 아니, 이게 옛날 무슨 김일성- 북한에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와 이게 베라체님이 베라체 같은데 트럼프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만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한 그 게시판에서는 그 검은 머리 트럼프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검은 머리 네. 트럼프. 그거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압수수색 들어가겠죠. 아이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심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래서 대통령이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며 결국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오르고 있다. 이걸 명심해라.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자, 흉상 철거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봤죠. 네. 예, 어떻습니까? 흉상 철거를 이미 하기로 결정을 했죠 결정했죠. 어제. 네. 이건 그래서 그 이제- 전에 이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한 번 물러나긴 했어요. 우리가 홍범도건만 철거할게. 나머지는 놔둘게. 그랬어요. 예. 꼼수고요. 예. 철거에 반대한다가 65.9%, 우와. 네, 찬성한다가 22.1%, 잘 모르겠다 12.0% 이렇게 나왔는데 네.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구 경북 말할 것도 없고 60대 이상에서도 그렇고 국힘 지지층에서만 과반이 찬성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보셔도 국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33%잖아요. 그럼 찬성이 22%면은 11%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심지어는 대통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11%도 찬성하는 걸로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잘 모름이 12%예요. 네. 찬성이 22%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합치게 되면 그게 바로 지금 이번에 나온 대통령 지지율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0% 정도는 12% 정도는 나 그냥 모른다로 할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찬성 쪽에 힘을 안 실어주는 거죠. 안 실어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슨한 대통령 지지층이나 중도 보수는 이런 사안들이 자꾸 쌓이면 이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건 특히 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메가더 장군 흉상을 지금 배치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는 백선엽 거를 갖다 놓겠다고 했다가 지금 하도 난리가 나가지고 그건 보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과 메가드 장군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뭔지 뭐예요? 아세요? 뭐예요? 반공이잖아요. 반공이기 때문에. 반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묻지 않고 반공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대통령은 반공이랑 무슨 그렇게 공산당하고 철천지 원수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념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은 반공과 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4명은 흉상을 이전 안 하잖아요. 김좌진, 이범섭, 지청천, 또 이회영은 안 옮겨요. 왜? 이력에 공산당이 안 공산 들어가요. 없어요. 막 이거 그래서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부에서 뭔가 좀 성공을 시도하고 싶은 사람은 이력서에 공짜를 다 빼야 돼요. 공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공짜 들어간 사람 있나? 없네, 다행히.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뭐냐면 공대의 공짜를 빼세요. 공대도 공을 빼야 돼. 공짜를 빼고 그냥 대학만 쓰고 공짜는 빼요. 그래서 이게 공이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고,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국방부 대변인이 시종일관 수많은 질문에 그거 레닌 공산당이지 레닌 빨치산이지 스탈린 빨치산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들어갑니다. 공산당이 망한 건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 현재 예전에 공산당 이념 갖다가 붙여가지고 했다가 지금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왜 인제서 그래? 어제 총리도 국회에서 뭐 소련 공산당에 뭐 했기 뭐 때문에 이상한 소리 뭐 하고 어쩌고 있어. 뭐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말씀드리게 짧게 추가하면 그래서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역사학자들 중 일부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 그럼 다 배치하자. 홍범도 장군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백선엽, 메가더 다 배치해서 국민들이 항일과 친일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자. 미쳤어. 친일도 동시에 하자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일과 친일을 동시하자고요? 오죽했으면 야. 아니 알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진짜 독립운동 왜 해? 우리나라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을 이렇게 막 때리고 혼내주고 뭐 목숨을 빼앗고 재산 다 뺏고 강간하고 겁탈하고 막 이러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하고 손잡고 8월 해야 돼요. 29일이요. 8월 29일 엊그제가 경술국치일이었어요. 경술국치. 네, 113년 전에 일제가 우리 국권을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런 113년이 지났는데 네. 우리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왜 있다는 이런지를 도대체 알 수가 사실이 없어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니 그것도 갑자기 그리고 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 자긍심과 이 자부심,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아니야 그 전에 우리 정부가 지금 그랬으면 몰라.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인생 다 버린 거예요. 그럼요. 생사에 매일 생사 기로에 서가지고 그야말로 개인과 가정 다 포기하고 나라를 오직 나라만 생각하면서 한 일들이거든요.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제. 그 뭐 하려고 8월 그러네요. 15일이면 그 예전에 아베도 그렇고 지금 기시다도 그렇고 뭐 합니까? 야스쿠니 가서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의 조상 모시는 거예요. 진짜 보수라면 남의 진짜 나라 잘 보수라면 쳐들어갔다고. 이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애쓰신 조상들을 기리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진짜 보수예요. 그게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보수도 아닙니다. 이분한테 화내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따라 저한테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시네요. 네. 내가 봐줄게. 이것만 생각하면 제 피가 보호해줄게요. 거꾸로 네. 섰어요, 제가. 저도요, 독립운동 저도요. 하신 분들을 이렇게 홀대하면서 무슨 나라를 뭘 세우겠다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난 이런 이유를 아니,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아니,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이면은 근데 그럼 보수가 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작 홍범도 장군에게 훈장을 추수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그럼요. 그리고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명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아니 게다가 윤석열 정부도 호적이 없어가지고 떠들고 있던 그분을 우리 그때 저기 만주에서 유해 모셔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한국에 만들어준 사람이 윤석열 정부예요. 본인이. 아니,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인데,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뜬금없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성대한 행사가 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행사들은 다 뭔가 지금 다 그냥 지지 먹고 뜬금없이 보겠다는 나올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과거 역사 다 있고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떠들면서 왜 우리 역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 역사 왜곡하는 건 괜찮고 우리도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왜곡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의님이 이러다가 친일 기념관도 건립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뉴라이트가 장악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필요가 없어요. 이회영 씨 같은 경우는 온 식구들 59명 자기네 식구들 피 섞인 친척 일가족들 다 내보냈어요. 그거 하라고. 독립운동하라고. 간도로 그 재산 갔죠. 그렇게 만든 재산 다 갖다 바쳐가지고 지금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예전에 친일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일본이 식민 지배할 때 이간질 잘하잖아요. 귀족들한테는 안 건드려요. 귀족들을 우리 편들을 만들어야 된다. 귀족들이 제도와 이런 힘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우쭈쭈 해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만 막 괴롭혀가지고 봐라. 대한민국에서는 미개한 사람들만 우리한테 반대하지. 이 머리 좋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 너네를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친일파를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다고. 누구 때문에? 그 밑에서 벌어지라고 욕하고 앞에 나가서 목숨 바쳤던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왜 인제 와서 그 논리를 지금 다 받아들여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그 대통령이 지금 2년 전쟁을 선포한 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에 광기와 증오를 퍼뜨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오펜하이머. 예. 미국에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큰 공을 세웠죠. 2차 대전을 끝낼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카시즘에 걸려서 네. 빨갱이로 몰립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광기. 정말 히틀러의 광기. 한심스러워. 예?
그런 게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우리는 나중 역사가 뭐라고, 이 메카시즘 말고 이 시기를 후손들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유니즘? 성렬이즘? 뭐예요, 이거? 건이즘. 자, 깨은리님께서 조단위 재산을 바친 우당 이회영 선생은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굶어서 돌아가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이 이회영 선생을 원망했겠어요. 굶어서 돌아갔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다 갖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쳤는데 독립운동하면 그 후손들도 못 살고 우리는 그랬어요. 그분들이 좋겠습니까? 그 충성 하나 그 세워준 거 가지고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몽땅 다 갖다 바친 거지. 그런데 친일파 기득권 세력들은 게다짝이다 끌고 다니면서 기모노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창씨결명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데 인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한심스럽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네,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3.6%,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8%로 나타났는데 이건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이 한번 보시죠. 그래프로 보시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0.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중간에 빨간 그래프가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가 45.5에서 47.8%로 2.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이슈들 영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민주당은 조금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의당은 1% 정도 내려갔어요. 네.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앞서긴 했어요. 뭐 오차 범위내에 있는 연령대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민주당이 약한 게 20대예요. 20대. 30대, 40대에 비해서 20대에게는 참 인기가 없어요. 왜요? 아직도 그냥 그래요? 꼰대 정당이라는 그런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신기하네. 꼰대 정당 그러니까 그러면 운동권 원래는 정당, 국힘이었는데. 꼰대 정당 뭐 이런 거. 20대들이 뭐 운동권 뭐 압니까? 그렇죠. 그렇게 프레임으로 갇히면 계속 이게 벗어나오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맞이했습니다. 점수도 물어봤다고요? 네. 이거는 우리 부장님이. 75점 이상 100점 이하 오. 이게 39.9%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31.7%는 0점 이상 25점 미만. 중간을 말씀드리면 50점 이상 75점 미만이 15.4%, 25점 이상 50점 미만이 10.9% 나왔는데 이 50점 이상만 놓고 보면 54.3%고요. 50점 미만은 42.6%. 오, 이게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 한 게 뭐 있냐고 비명계에서 계속 그렇게 찔러댔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좋게 나왔네요. 네, 예상보단 좋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중간 수치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75점 이상이 39.9%고 25점 미만이 31.7% 아닙니까? 그 중간은 한 10% 정도의 점수를 주신 분들이 10% 정도대로 나오니까 양극단에 조금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중도층이 좀 안 들어와 있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좀 평가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기한 단식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더 높고 높게 나오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중도층은 아직까지 또 아주 호의적인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얼마만큼이나 호응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고 그리고 아까 MBS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더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런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일종의 샤이 진보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혁신이 뭐냐 아까 이성현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주당의 혁신도 상당히 더 좀 부각이 돼야죠. 근데 이게 이번에 조사 보니까 호남에서 호남 민심부 보면 34.3%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러는데 이재명 너는 뭐 하니? 라는 그런 정서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마 그런 정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무기한 단신 농성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갔죠. 승부수를 던진 거군요. 그래서 뭐 일종의 승부수인데 과연 먹힐까? 뭐 이 정권이 꿈쩍이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이 단식 사례들을 보면 많아요. 야당 지도자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뭐 김대중, DJ, YS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럴까? 낭만이랄까? 전두환 때인데 전두환이 낭만? 다 어르고 달래고 심지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 단식 농성 꽤 길게 했거든요. 네. 서울대 병원에 강제 입원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상호작용이 봐. 있죠. 죽을까봐. 아, 이제 죽을까봐. 정말 상호작용이 네, 있어요. 자기 상호작용이 자기 있어요. 참모 시켜가지고. 아, 그래서 정말로 걱정을 했어요. 그 사람을 그래. 상대방 쪽에서 걱정해 줬어요. 진짜로. 뭐 이념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저 사람 저러다가 아프면 안 된다, 물론 죽으면 안 이제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고 이번에 단식 농성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조롱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승현 본부장님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은 단식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더 결집이 될 거예요. 또 중도층도 일부는 또 공감대가 만들어질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여권에서는 계속 또 집중 공격을 할 거예요. 방탄 단식이라고. 그래서 저는 혁신안도 같이 내놓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하는 단식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 이 평가가 주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단식을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혁신.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디어 네. 토마토의 지난번 조사를 보면은 이 호남 지역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들 많아요. 그런 부분에 좀 새신안을 내놓는 것도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대표가 단식하는 거 다 좋은데 민주당 사람들하고 좀 이게 서로 딱딱딱 전략을 세워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런 거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근데 들어보니까 대표가 단식한다는 얘기를 나 처음 들었어.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야. 그렇죠. 아마 좀 또 충동적으로 좀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을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플랜 B가 안 먹히면 플랜 C.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부용으로는 어떤 식으로, 혹은 외부용으로는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호응은 어떻게 끌어들이고, 지금 문제는 외부적인 외압이나 뭐 검찰 스토킹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거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민당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로 억울하고 울부짖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공감대 형성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계산을 잘해가지고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됐을까?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일단 장래외 투쟁을 병행을 한다니까. 아까 하는데 얼마나 네.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모아줘야지, 힘을 실어줘야지 맞아요.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혼자서 그냥 대표 혼자 막 정말 혼자 외롭게 저렇게 서가지고 해가지고 단다?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호응하고 같이 뭐 실제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거가 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좀 문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죠.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해야 네. 한다고 네. 보나요? 하고 물었더니 질문? 찬성해야 한다가 43.6%. 체포 동의안은 찬성하라고요? 네. 반대해야 한다가 46.8%. 네. 잘 모르겠다 9.6%. 네. 어찌 보면 찬반이 팽팽하죠. 이거는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근데 제가 볼 땐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물론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고요. 그렇지 않은 층에서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부당한 정권으로부터 어떤 탄압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너 몸을 좀 던져라. 그래야 당도 살고 너도 산다. 뭐 이런 정석, 마음 그런 게 좀 당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오히려. 네네. 근데 저는 짧게만 설명을 네, 덧붙이면은 네. 지금 찬성해야 한다의 43.6이라는 거는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한 10%더 붙어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층보다도. 그러면 저는 중도층은 좀 그냥 찬성해서 오히려 정면 승부를 가라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이재명 대표가 뭐 9월달에 이번 이제 9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는 그 그 선택도 모습으로.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죠. 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보다 나아질 경제 거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분들이 17.9%입니다.
그다음에 현재와 비슷할 것 21%, 지금보다 나빠질 것 56.4%. 네, 이렇게 안 좋네, 나왔는데 안 좋아. 이게 지난 7월 조사 때보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분들이 지난 7월 조사 한 달 전 조사에서는 49.5%였어요. 더 나빠진 그 거예요? 56.4%가 지금 된 거거든요. 당연히 더 나빠지고 있죠. 어머나. 지금 원래 올해 초에 당초 예상했던 게 상저하고였거든요. 근데 상저하저고 내년엔 더 어렵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이승현 본부장과 함께 오늘의 심이대 민심 알아봤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볼 건데 잠깐 우리 또 타이밍을 감사합니다. 맞추려고. 네. 자, 어김없이 통통물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인 국보국밥 8종 세트,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밥 8종 세트를 모았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에 2인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2분의 1 가격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써니님께서 아까 그 카톡 계속 올려주셨어요. 카톡이 아니라 댓글 계속 올려주셨어요. 나는 맛있었던데요. 나는 괜찮았는데요. 이러셨는데 맛있었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가성비가 좋다는 게 사실은 이 세트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통물 회원 가입해서 20% 할인된 쿠폰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20%만 할인돼도 사실 상당히 많이 금액이 이걸 줄어드는 무제한 거니까. 드립니다. 무제한. 무제한. 오, 대단히 잘 오, 아시네요. 그래요? 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20% 할인의 쿠폰을 한번 드셔보시면 이게 양도 많고 많이 나눠서 드실 수가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셔보시고 솔직한 후기를 우리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뉴스한테. 그럼 저희가 반영을 해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래서 비교해 보려고 두 개를 다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이 우리 이제 통통국밥하고 편의점에 가면은 이 팔거든요. 황태. 근데 대체로 편의점에 가면 양이 적어요. 네. 근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2인분이라니까요. 2인분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혼자 다 이거 혼자 쓰셨어 지금. 저야 뭐 4인분이죠. 네, 어쨌든 맛있었죠.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청개구리님이 왜 먹방 한다고 해놓고 안 하나요? 이러는데 이게 사실 그렇죠. 저 때문이에요. 왜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아. 뉴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먹방하는 건 갑자기. 좀 그렇죠. 모양새가 빠지지 않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먹을 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앞으로 내가 좀 이렇게 가꿔가지고 먹는데 예뻐 보이게 하고 한 다음에 잘하자. 이게 사실 할 겁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예쁘세요. 네, 갈수록 알겠습니다. 이뻐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지금 통통물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 드리니까 검색창에 통통물 검색해 주시고요. 영티니즈 우리 서로 많은 관심 가지고 서로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는 걸로 해요. 자, 광고는 끝났고요. 매주 금요일 날 우리 쇼미더 영심 하는 시간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군 당국이 홍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를 물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예, 가장 큰 네. 답은 네. 64%의 응답자가 현 정부와 이념적 코드가 맞는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려고. 세상에. 예. 세상에. 두 번째로 많은 답이 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쏟아진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것도 답이 되죠. 그렇죠. 세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답이 되는데. 다 답이네. 네네네. 네. 나머지는 나머지 뭐 1%는 뭐 공산당 입당 전력이 뭐 부적절하기 때문에 뭐인데 기타 댓글 뭐 1%. 네. 자, 아까 중요한 거는 백선엽을 띄우기 위해서다. 오, 이거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선엽 장군 반공. 좋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예, KS님께서 친일주의자 입장에선 일본에 맞서 싸운 인물들은 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시인님께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께 너무도 죄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위정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정말 최악의 정권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댓글에 주목을 합니다. KI님. 네. 조금 있으면 일본에 독도를 준다고 하겠네. 세상에.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때도 국익을 위해서란 말을 하겠지. 네. T님이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랑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덮으려고 하는 건데 효과 좋네. 진짜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공감한다는 게 슬픕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느낌상. 네, 영환님께서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비극인데
남한 국민도 갈라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B님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거 중요한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또 역시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